오븐 없이도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김영모의 가을 재료로 만든 빵과 케이크. 오늘은 추억 속의 정겨운 맛을 보여줄 대추 술빵을 만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가을의 풍성한 재료들을 빵과 케이크에 하나하나 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김영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오늘 그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빵을 만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또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은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시킨 빵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추와 밤을 듬뿍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어린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좋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추억의 빵에 대추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색다를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예, 재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추? 술빵입니다. 네. 대추 술빵 재료 봅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왜 찐빵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막걸리를 많이 넣었었거든요. 네. 오늘 역시 이제 막걸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술이 들어가요? 막걸리를 염으로 인해서 이스트 활성을 돕죠. 그래서 빵에 이제 풍미를 좀 더해줍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막걸리가 확실하게 네. 이제 들어갑니다. 네. 예. 이제 막걸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선생님 또 이제는 대추가 들어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대추를 무슨 이제 대추 조림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추 조림요? 이 대추는 미리 하루 전에 물에 담갔습니다. 예. 이 물에 담근 이유는 통통하게 물을 통통하게 먹었네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삼기니까. 그래서 24시간 정도 재워놨다가 예. 이거를 이제 삶아야 되겠죠. 물 양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물은 뭐 보통 이 대추 양의 예. 한 3배에서 4배를 넣어야 됩니다. 어허, 예. 그래야 이게 푹 삼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추는 선생님 자꾸 떠요. 예, 뜨죠. 예. 떠도 이제 계속 삶으면은 나중에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은 상태에서 15분, 예. 15분 정도 삶은 다음에 다시 물을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모든 이 음식을 만들 때 예. 좀 깨끗하게 하고 예. 정갈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추를 말릴 때 보면 이 사이사이에 때들이 주름이 많이 잡히면서 많이 먼지가 잡히면서 좀 많게 먼지도 되죠. 끼고 여러 가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꼭 15분 정도 삶다가 물을 물을 다시 교환을 해서 예. 한 25분 정도 또 삶습니다. 예. 완전히 삶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설탕을 넣고 졸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기가 선생님 두 예. 번째가 이제 많이 완전하게 삶아놓은 상태예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삶아진 상태거든요. 예. 상태를 보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대추와 지금 현재 대추를 보면 전혀 색도 달라졌죠. 크기도 많이 차이가 달라졌어요. 많이 나요. 예,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삶아져야 되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다 삶겼기 때문에 여기에다 설탕을 넣어서 또 한 15분 정도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물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예. 물엿을 역시 삶을 때 너무 불을 세게 해서 삶으면은 예. 대추 껍질이 터지죠. 터지면서 생생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대추의 맛있는 살이 밖으로 다 빠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중불에서 중불에서 졸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 설탕과 물엿을 물엿이죠. 선생님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 대추가 200g이라 하지만은 예. 물에 부르면은 그 양이 굉장히 부피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량을 여는데도 그렇게 단맛이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꼭 너무 달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10%에서 한 20% 양은 줄여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량을 조금씩 줄여서 예.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졸여줘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졸이면은 예. 한 15분 정도요. 예. 졸이면은 역시 공기방울이? 공기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옵니다. 생겨요. 예, 예. 그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밤도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또 우리가 졸여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밤 케이크 할 때 예. 다시 밤 삶는 거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우리가 대추를 이렇게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리는 과정 중에서 또 우리가 뭐 할까요? 예, 조리는 중에 우선 이 빵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죽 온도가. 예. 반죽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따뜻하게 반죽을 하지 않고 차갑게 반죽이 되면은 발효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차가운 부분들은 이렇게 예. 지금 선생님 막걸리에다가 달걀을 지금 예, 달걀도 넣고 이래서 달걀도 겨울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예. 굉장히 차지죠, 같이. 그래서 반죽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차지니까 예. 이렇게 같이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탕을? 예, 중탕으로 해서 예. 좀 따뜻하게 된 상태에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중탕을 해서 네, 예, 반죽을 끓는 하는 동안에 반죽을 좀 해볼까요? 예. 밀가루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빵을 만든다 하면은 강력분을 사용을 하거든요. 압력분, 중력분, 강력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빵 하면은 강력분만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중력분을 사용을 좀 해요. 반반씩. 반반이요. 그 네,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강력분만 사용을 하면 질깁니다, 빵이. 그래서 맛이 좀 덜하죠. 그래서 중력분을 반반씩 이어주면은 예. 빵이 훨씬 더 부드러운가요?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죠. 예. 좀 질긴 맛이 덜하죠. 너무 빵이 질겨도 맛이 못하죠. 네, 여기에 설탕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요. 예. 다음에 섞은 다음에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 예. 선생님, 이스트도 왜 생 이스트도 있고요. 예. 인스턴트 이스트도 있고요. 예, 드라이 이스트도 이스트 있습니다. 있고. 그럼 어떤 걸 일반적으로 선택해야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는 꼭 인스턴트 이스트인가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 이스트는 예. 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전문가들이 좀 예, 사용하는 예. 이스트에 속하는 예, 거고.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생이스트는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렇죠. 한 덩어리를 사서 그 조금 살아있는 쓰고 거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아무리 해도 일주일 이상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시면 그만큼 손실이 많고요. 예. 인스턴트 이스트는 그냥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이스트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어쩌다 한 번씩 빵을 쪄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할 때는 인스턴트를 예. 사용하십시오. 예, 똑같은 드라이라 그래서 무조건 인스턴트 이스트가 아니거든요. 예. 드라이 이스트가 있고 인스턴트 이스트가 있습니다. 예, 설탕, 소금, 인스턴트, 예. 강력분, 중력분 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예.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보니까 대추가 거의 쌍긴 것 같아요. 예, 다 방울방울. 졸여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 되죠? 이제 드러내서 예. 중간 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예, 마셔야 되고요. 역시 럼주를 넣어서 럼주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예. 뚜껑을 럼주 사실 술이잖아요. 예. 술이 왜 넣어주죠? 그 향을 좀 더 해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예. 또 이 술을 넣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잡냄새 있잖아요. 아, 대추에. 그러한 냄새들을 카바를 좀 해주고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예. 좀 하는데 예. 뚜껑을 덮어야 된다고요? 네, 뚜껑을 덮어서 예. 보관을 완전히 식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식혀도록 하겠네요. 그럼 이제 옆으로 좀 밀어넣도록 하고요. 식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였거든요. 버터는 조금 이따가 엿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탕을 해서 보통 이게 너무 또 반죽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해서 예.
예,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어느 정도인가요? 한 50도가 넘어가면 벌써 계란이 익지요. 익죠. 예, 익어버리면 안 되죠. 반숙이 되니까. 예, 그냥 미지근한 미지근해요, 상태예요. 예.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해야 약간 되겠죠. 가스에도? 예.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죽을. 예. 뭐든지는 이제 기계로 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없는 술빵 분들도 그러면 예, 선생님이 손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죠. 예. 예. 옛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자, 지금은 조금 처음에는 된 것 같지만은 예. 이제 나중에 버터를 넣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술빵 만들어줄 때는 버터 같은 거 안 넣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야말로 술이 들어가고 그냥 이스트만 들어가도 야 그거 하나로서 그냥 만족했었는데 예. 많이 고급화됐어요. 설탕도 안 넣었었죠. 없어서 귀해서 그럼요. 그냥 그 당분이라는 그런 예. 거를 써서 만들었죠. 하얀 가루 같은 걸 뭐 넣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당분이라는 건데요. 네,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터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 상온에다 두었다가요. 예. 반죽을 하는 게 쓰는 게 좋죠. 안 그러면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또 겨울에는 예. 버터가 또 이렇게 차갑기 때문에 버터를 또 이렇게 데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아주 녹여서요? 예, 예. 아주 녹여가지고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반죽을 해주는 게 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빵이라는 거는 온도하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써야죠. 겨울에는 버터도 녹여서 넣고요. 예. 여름에는 중상으로 좀 해서 예. 여름에는 얼음도 이렇게 좀 갈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정성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많이 만들어 보셔가지고 많이 실패를 해 보셔야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도 선생님 실패를 하면 그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네. 정말 그 레시피 보고 잘 만들면 그게 오래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패가 정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를 안 해보고는 좋은 빵 과자를 만들 수가 없죠. 예.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 그릇에다 이어서 지대면은 바로 이렇게 지대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손으로 가정의 식탁 위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 도마 실패해서, 위에서 예.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더 치대주는 거예요. 치대줘야죠. 예. 치대주는 게 끈기가 생겨야죠. 그렇죠. 예, 끈기가 생기지 않으면은 빵이 부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예. 이렇게 해서 버터도 다 잘 됐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대추와 밤을 섞어 주는데요. 너무 섞어가지고 오래 지대면은 예. 풀려버리죠. 예, 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졸여놓은 거기 때문에 더 네. 뭉개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뭉개지기 때문에 예. 네, 가볍게 섞어서 발효를 시켜줘야 될 것 됩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밤을 넣고요. 밤이 알알이 살아있는 느낌이 그렇죠.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대추는 그냥 말린 대추를 물에 담가서 씻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썰어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졸인 게 대추는. 아니고 예. 이제 졸이는 거는 위에다 이어줄 겁니다. 예. 올려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어주고 손으로 이렇게 피워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른 아이요. 얼레듯이. 네. 예. 이게 좀 장난스럽기도 하죠. 일하는 게. 너무 다 섞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발효가 되고 나면은 예. 이게 저절로 또 잘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정도 선에서 섞어서 그릇에 이어서 예.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발효를 시켜줘야 될까요? 막걸리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빵은 1차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하는데요. 예. 가정에서 드실 때는 이제 만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해서 1차 발효를 한 30분 정도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발효를?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약간 같은 뜨뜻한 날씨에는 아랫목에다가.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한 곳에다가 예.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미리 저희들 반죽을 조금 해놨거든요. 예. 해놔서 지금 벌써 부푸른 느낌이 있죠.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또 부푸르면은 예, 여기 보니까 공기구멍들이 많이 예, 생겼죠. 보여요. 예. 그리고 아주 찰진 느낌도 예, 이렇게 예. 느껴지고요. 예. 예.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크기를 약 70g 정도로 맞춰서 예. 이제 성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뭐 이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둥글리기를 하면은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좀 크기를 맞춰서 칼이나 걸로 자르십시오. 그래서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둥글리기만 하면은 이 끈기가 있기 때문에 오. 저절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크기가 조금 다른 것 같네. 좀 크기가 적으면은 예. 조금 이렇게 보태서 다시 둥글리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크기가 됩니다. 작으면 작은 딸 주고 예. 크면은 엄마 아빠가 좀 먹고. 네, 이렇게 둥글리게 해서 예. 이건 이제 은박 컵을 이용을 해서요. 막내가 먹고. 예. 찌른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생님이 왜 빵과 뭐 케이크를 만듭니다 하면은 오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 오븐이 필요 없이 네. 찜통에다 찌시겠다고요. 네, 오븐 필요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찐빵 같은 경우는 쪄서 하는 거니까 예.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2차 발효를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또 2차 발효예요? 그 전에 이제 좀 모양을 내야 되겠죠. 가위,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가위로 예. 열십자로 이렇게 째주시고요. 예. 아니면 뭐 다른 모양을 만들어도 되겠죠. 뭐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도 잘라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삶은 밤 있죠? 예. 밤을 하나 또, 밤도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예. 좀 아까 쪼려는 대추 있죠? 쪼려는 대추가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아. 예, 이걸 그냥 씨를 그냥 두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제 아이들이 먹다가 입을 다치니까 씨를? 가운데를 살짝 째가지고 씨를 빼냅니다. 씨만 이렇게 쏙 빼낸 다음에 예. 대추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 위에다가? 살아있는 대추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도 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래서 선생님 2차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발효를 시켜야 또 될까요? 30분 발효를 또 시켜야 돼요. 30분. 예. 예. 그리고 아주 날씨가 추우면은 찜통에다가 살짝 이어가지고 예. 더운 바람만 씌워줘서 다른데 또 따뜻한 데 보관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30분을 뒀다가 찌거든요. 예. 찌는데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발효가 많이 30분 됐죠. 발효된 거라 해서 네. 이제 선생님 뭐 많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많이 차이가 나죠, 크기가. 그래서 이거는 발효가 많이 30분을 둬서 발효가 많이 됐죠. 1차, 2차 발효된 상태입니다. 예,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센 불에 10분에서 12분 정도 찌면은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예. 찔 때는 밑에 예. 거즈를 깔고 예, 거즈를 깔고 예. 그다음에 은박 컵을 깔고요. 예. 그리고 좀 더 풍미가 있겠죠. 예. 둥글둥글해서 그냥 탁 났었는데 그렇죠. 예. 예. 어머니의 그 찐빵을 했는데 예. 선생님의 대추 술빵은 풍미를 지키도록 합니다. 예. 저 찔 때는 어때요, 선생님? 물이 좀 팔팔 끓는 상태에서 올리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죠? 강한 불에 이어서 찌는 게 좋겠죠. 물 양은 어느 정도 부어야 돼요, 우리가 밑에? 보통 밑에 뭐 찔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예. 이 바가지로 이야기하면 한 바가지 정도나 그럴까요? 그래요. 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찌도록 하죠. 예.
10분에서 12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한 불을 세게 아주 세게 해주시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정말로 네. 그 추억이 방울방울방울 샘솟는 예, 대추 술빵을 이제 맛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예.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선생님 막걸리 그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예, 그렇죠. 열어볼까요, 예, 선생님? 예, 예. 다 익은 것 같습니다. 12분 정도. 예. 이야. 예. 오.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예. 선생님. 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선생님. 예. 밤 올라가는 거하고 예? 대추 올라가는 게 좀 다르죠. 예. 근데 느낌이. 도중에 정말요, 정말 다 쪄졌나, 안 쪄졌나 확인하고 싶어서 뚜껑 열고 싶었어요, 저. 예, 예. 예, 뚜껑을 열면은 빵이 덜 익은 상태에서 열려버리면은 예? 잘 안 익습니다. 또 하나는 주저앉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빵이 주저앉는다는 건 네. 뭐 이렇게 부풀었던 게 다시 부풀었던 게 다시 주저앉으면서 속이 잘 안 익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맞춰서 예?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저축을 요만하게 해서 이렇게 커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겠죠. 예. 예, 밤 여는 거하고 대추 여는 대추와, 거하고 대추는 예. 또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예, 더 촉촉해지겠는데요, 촉촉, 예. 빵이요. 예. 자, 그래서 담아서 정말 왜 우리 그 느낌 그대로잖아요. 그 소박한 대추 술빵 느낌이 그쵸?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웃한테 이제 선물을 해도 예.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아이들이 또 먹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자, 위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볼까요? 푸짐하게, 선생님. 예. 이렇게요. 예. 그래요. 예. 됐습니다. 아, 정말 많이 푸짐한데, 저는요, 오늘 제가 아무래도 그냥 대추 술빵이 이제 주니까, 예. 밥보다도 대추가 좀 올라가 있는 걸 먹고 싶어요. 예, 예. 이게 뜨겁기 때문에 예.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푹 찍어서, 일단은 뜨거우니까, 선생님. 그렇죠. 술 냄새는 나지가 않죠? 안 나요. 칠 때는 정말 막걸리의 그 구수한 맛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예, 예. 막걸리 맛은 나지 않으면서 왜, 막걸리가 발효시켜서 구수한 그 향은 느껴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윗부분에 있는 이 대추요. 예. 얼마나 맛있게 됐나. 대추, 예, 그렇습니다. 대추도 속에 그 살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대추 조림의 그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그 맛이 아주 일품인데, 이 가을에 대추 술빵 꼭 만들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안 만드시면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포인트를 꼭꼭 짚어서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고 꼭 만들어 보실 것 같은데, 예, 짚어드리겠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대추 술빵은 대추를 잘 삶는 것이 포인트. 대추는 절대 강한 불에서 삶지 마세요. 물을 듬뿍 먹어 통통해진 대추가 터지면 맛있는 속살이 빠져나와 모양도 안 나고 맛도 없어진답니다. 막걸리를 빵에 넣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발효 온도인데요. 차가우면 당연히 발효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막걸리는 미지근하게 중탕으로 데워야 빵이 잘 발효된다는 것 꼭 메모해두세요. 어머님들이 만들어주던 그 술빵을 지금도 가끔가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네. 지켜보셨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도 선생님 많이 기대가 되는데 뭘 만들어 주실런지요? 예, 내일은 그 프랑스풍의 그 머랭 과자와 예. 아몬드 머랭과 초콜릿 머랭을 같이 만들겠고요. 예.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잼, 사과를 이용해서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사과 파이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참 사과가 제철이에요. 예, 고소한 그런 계절인데 글쎄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하면서 오늘 와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